자, 안녕하십니까. 차태진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이 리플에 관련해가지고 궁금증들이 많이들 있으시죠?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뉴스 같은 것들 찾아보면은 리플이 앞으로 뭐 10달러 간다. 아니면 뭐 20달러 간다. 심지어 100달러까지도 간다라는 내용들의 이런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리플이 과연 진짜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리플에 관련해서 이 내용,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그러한 뭐 전문가라든지 유튜버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리플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총액 왜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 시총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럼 수많은 유튜버들과 그리고 뉴스 기사들은 왜 리플이 앞으로 뭐 10달러, 20달러, 아니 앞으로 100달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자, 내용을 보면은 리플, 블랙록 ETF 진입적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요와 공급,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만약에 수요보다 이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가격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공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플이 정말로 지금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코인마켓캡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리플의 최대 공급량 보시면 1000억 개가 되고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공급량은 대략 600억 개가 됩니다. 현재 최대 공급량 대비했을 때 유통 공급량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40%에 해당되는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지금 이 리플이 공급 부족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리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 부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40%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시장에 점차 풀리게 되면은 공급 부족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 지금 리플 블랙록 ETF에 대한 관심도 뜨겁죠. 하지만 지금 리플 블랙록과 리플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JP 모건과 블랙록도 쓸어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상 블랙록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리플 ETF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블랙록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지금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죠. 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 거래 수수료들이 이 블랙록에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왜 블랙록이 이 비트코인으로 재미를 수수료하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플 ETF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을까? 자, 보게 되면은 이게 핵심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는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를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에 관련한 이 ETF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언제 됐었죠? 네, 작년 1월달 부근에 상장이 됐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상장 이후로 그때 당시 시가총액 대비 약 3.5% 정도의 자금들이 이 비트코인 ETF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달경에 상장이 되었죠. 현물 ETF가. 그런데 이더리움도 그때 당시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대략 2.5% 정도의 자금이 이 현물 ETF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플은 어떨까? 리플 한번 봐야죠. 자, 지금 리플 같은 경우 지금 11월 중순경에 ETF가 상장이 되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리플 ETF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토탈 넷 어세츠 대략 9억 달러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9억 달러 현재 리플 시총이 1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120억 달러 대비 9억 달러면 대략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비해서 지금 리플이 현저하게 ETF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리플 ETF가 된다면 왜 호재라고 했습니까? ETF를 통해서 이 리플을 매수하는 즉 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 전망이었는데 사실상 까놓고 보니까 리플 ETF를
ETF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지극히 적다. 비트코인 3.5% 그리고 이더리움 2.5%에 대비해서 리플은 0.0% 시가총액 대비해서 0.7%의 자금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플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플 ETF 상장되어 있는 내역인데 자, 여기에 블랙록 있나요? 블랙록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록이 ETF를 상장시켜 가지고 블랙록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산 운용사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이러한 블랙록 ETF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리플은 블랙록이 ETF를 신청하지 않아서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지금 리플에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플 시가총액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리플 가격이 2달러,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략 3,000원 정도의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최근 들어서 눌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리플 2달러일 때 시가총액 지금 120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원화로 치면은 원화 1,450원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174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리플이 만약에 10달러를 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보시면 달러 기준으로는 600억 달러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는 870조 원이 됩니다. 870조 원. 자, 870조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요. 자, 잠깐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 이때 있죠. 올해 최고가 찍었을 때 당시 이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약 800조 원이었습니다. 800조 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7월 달에 ETF가 상장이 돼가지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수 해가지고 오른 가격이 이 위치였죠. 이때 당시 시가총액이 80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가총액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느냐? 바로 기관과 기업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리플이 이더리움도 간신히 형성한 이 800조 원이라는 가격대를 리플이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20달러 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 시가총액 1740조 원이 됩니다. 100달러 가면은 얼마? 8700조 원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플 유통량이 지금 총 공급량 대비했을 때 6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리플이 100% 완전히 전부 다 시장에 풀린다라고 가정하면은 리플이 100달러 됐을 때 시가총액은 무려 1경 4천조 원이 됩니다. 1경 4천조 원. 이 돈이면요. 지금 나스닥 있죠. 나스닥에 있는 상위 10개 기업 전부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돈이 있어야지 리플이 100달러 찍을 수 있다. 하다못해 현재 유통량 60%를 유지한다 치더라도 8,700조라는 돈이 이 거금이 들어와야지만 리플이 100달러를 찍을 수 있다. 자, 이것이 리플의 현실입니다. 리플이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플 전망 괜찮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지금 리플 사신 분들 보면은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리플에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오려면은 그만큼 시장 유동성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장으로서는 이 유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리플이 10달러 20달러, 100달러 갈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리플이 10달러, 20달러, 100달러 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시장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영상 보면은 미국 셧다운이 끝나서 공금 자금이 풀린다 또는 금리 인하 들어가면서 시장 유동성이 점차 풀리면서 리플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리 공공 자금 들어오고 금리 인하 들어간다 하더라도 리플에 800조 원, 1700조 원, 8700조 원 못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다면 리플은 지금 이번 시즌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는 10달러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간다. 이제는 우리 슬슬 내려가는 거 공매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고요. 다시 리플 차트를 돌아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리플 3,000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리플이 이대로 끝난다 계속 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리플이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12월 FOMC가 있죠. FOMC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2026년도 금리 전망이 어떻게 나오는지 8월 의장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매파적인지
실질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 이런 내용들도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셧다운 종료됨에 따라서 이 공공자금들 이 시장에 유입되는 거 요거까지 고려해 봤을 때 리플이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 10달러, 20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크게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리플 주봉입니다. 리플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리플이 2018년도 이미 3달러 오버를 했었죠. 돌파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 차례 크게 눌림이 나왔는데 이때 0.12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 게 2달러 부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른 게 0.3달러인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 게 지금 0.5달러 정도 되는 위죠. 자 해서 지금 리플 장기적인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에도 리플이 계속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다시 큰 폭이 나오고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다시 크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볼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때나 때는 지금 뭐 리플 전망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크게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전망 좋고 이때도 좋았고 이때도 좋았지만 항상 이렇게 큰 폭의 조정들이 나왔고 이번에도 별반 다를 바 없이 크게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제가 보고 있는 조정폭은 1달러 전후가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무조건 1달러 찍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기보다도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때랑은 다르게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만큼 이렇게 조정폭만큼 이때 조정폭만큼 엄청나게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리플 ETF 현황 설명드렸죠. 리플 ETF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을 찍으러 갈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뭐 리플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뭐 4,000원대, 뭐 3,000원 후반대 이런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 겠죠. 만약에 1달러까지 빠졌다, 1달러까지 빠진다, 뭐 1,500원 정도 되겠죠. 1,500원까지 빠졌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찍힐 건데 이거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승이 나오면은 뭐 본전에 탈출하시든 약수익을 내시든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장기적인 저점을 만들어 갔을 때 이럴 때 다시 모아가는 것이 현명하겠다. 자,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은 리플이 우리 작년에 불과 600원, 700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급등 직전에. 그런데 이 600원, 700원 하던 코인이 4,000원 찍고 5,000원 찍고 쭉 빠졌다가 다시 5,000원 찍고 지금 3,000원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원 찍고 있는 자리 차트를 이렇게 좁게만 보시면 이렇게 좁게만 보시면 이런 자리들 3,000원까지만 내려오면은 와 저점이다, 와 싸다, 사야지 있지만 우리가 차트를 길게 보았을 때는 지금 이러한 3,000원 자리 이러한 자리도 이때 600원 700원 대비했을 때 500%나 올라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같은 경우 우리가 이러한 불리한 자리에서 장기 투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빠졌을 때 이러한 저점 구간, 어떤 저점 구간, 단기 저점 구간에서 좀 장기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기적인 반등 짧게 수익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리플 1,000원대에 있는데 이 구간 4,000원대 구간 그리고 3,000원 후반대 구간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이제 상담을 드리다 보면은 뭐 리플 4,000원대 들고 있다, 뭐 3,000원대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력들 있죠. 세력들이 이러한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이 리플 평단가 얼마에 들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을 3,000원 이 자리까지 내려 찍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아직 개미 털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미들을 털고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2,800원까지 그리고 3,000원까지 내렸는데도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냐? 패닉셀을 한번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패닉셀 유도하게 되면은 공포감을 조성하겠죠. 공포감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2,800원, 3,000원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 지금 세력들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공포
3,000원 초반대 구간까지 내려 찍고서 그 다음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우리 밑골이 달린 자리 있죠. 장대 음봉 자리가 있는데 이때 10월 10일이었습니다. 10월 10일 우리 트럼프가 갑자기 이 중국 추가관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시장 충격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던 자리인데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지금 3,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자 그런데 달러 시장은 어떻죠? 한 요 정도에서 지지를 받았죠. 국내 거래소는. 그런데 여기를 한참 이탈하고 나서 윗골이 쭉 달고서 그 다음에 말아 올리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지금 국내 거래소는 이때 10월 10일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15%까지 급증. 그만큼 이 달러 시장 대비 엄청난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달러 시장 대비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이때 당시에 뭐 추매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예, 추매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덜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들을 뭐 일개 저 같은 뭐 트레이더 뭐 이런 사람들, 저 같은 뭐 별거 아닌 사람도 좀 디테일하게 파다 보면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 세력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닉셀 한번 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방에다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불페닉셀 1,100원에서 1,300원 정도 구간까지 한번 내려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네, 10월 10일 때처럼 생각하시면, 만약에 실제로 이 패닉셀이 발생한다 해서 2,100원, 2,3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완전 땡큐죠. 기존에 잡고 계시던 분들은 뭐 평단가를 한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 들어갈까 말까 관망 중이시던 분들은 여기 걸어놨다가 실제로 체결됐다 그리고 바로 3,000원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30%, 40% 수익 챙겨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연락이 되셨던 분들, 상담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리플 1,300원에 걸어두고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뭐 2,300원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 그대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금 앞으로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2,800원이든 1,500원이든 1,000원이든 타점 재정비 해가지고 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되죠?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리플은 짧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 나오는 거 이거 수익 좀 내고, 우리 장기적으로 저점 만들어 이렇게 쭉쭉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장기 저점 확인하고서 뭐 6개월이 됐던 아니면은 뭐 1년이 됐던 장기 저점 확인하고서 우리 장기 투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 영상 끝까지 뭐 봐주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리플 분석 되게 오랜만에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예전처럼 영상을 이렇게 자주 올려드리진 못합니다. 지금 방에서는 뭐 비트코인 브리핑 그리고 이 증시 상황이라든지 계속해서 뭐 분석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텍스트로 짧게 뭐 올려드리면 그만이지만은 아무래도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은 뭐 자료도 이것저것 좀 보여드릴 만한 자료들 찾아서 좀 설명도 드려야 되고, 영상에서 어떤 내용 설명을 드려야 될지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작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아무래도 지금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다 보니까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라고 리플 분석 영상 좀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뭐 좋아요라든지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시장 상황들 체크하면서 리플 분석 영상 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뭐 알트코인 중에서 뭐 투자할 만한 코인들이 있으면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